자, 결혼식 많이 다니시죠? 또 상가도 많이 다니는데요. 축의금 무지 부담스럽습니다. 자, 이 부담스러운 축의금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은 누가 키워? 머리마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파는 가게 찐장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마담 조용주입니다. 알바생 김동덕입니다. 하하, 알바생. 자, 오늘 알바생이 등장했습니다. 자, 우리 알바생은 축의금을 많이 내나요? 축의금 때문에 좀 부담스럽나요? 아무래도 이제 주변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한참 갈 때라서 예,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한참 많이 나가죠. 부담스럽죠. 자기는 네, 언제 나갈 부담스럽죠. 건데? 자기는 언제 갈 건데? 가야죠. 가야죠. 혼자 가나요, 뭐? 근데 여태까지 돈만 많이 내었겠네. 그쵸. 낸 돈 뭐 세본 적은 없는데요. 예, 꽤 낸 것 같아요. 우리 조마담은? 저요? 전 잘 안 내요. 잘안 내. 이벤트가 없었나? 전 예전에 냈죠. 예전에 냈구나. 네. 자, 어쨌든 이 축의금 사실 때로는 기쁜 축의금도 있고 또 슬픈 조의금도 있지만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은 또 같아요. 분명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그렇죠. 예, 박수홍이 그죠? 우리 박수홍 씨가 TV에 나와서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노총각이죠. 대표적인 박수홍 씨가 결혼 안 한다고 비혼 선언을 했나? 아니요. 안 했나? 예. 그건 아니고. 예. 아직 짝을 못 찾았구나. 네. 지금도 할 마음이 있다고 하긴 예, 하더라고요. 원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평균적으로 매주 한 20만 원씩 나간대. 어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했었죠. 어느 TV 네. 프로그램. 우리 그 돈 파는 가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니까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 이게 또 막 공격이 들어와. 그래서 간접 광고라. 하여간 이것을 매주 뭐 20만 원, 한 달 80만 원. 야, 이게 원금 기준으로 따지면 10년이면 1억, 20년이면 원금만 원금만. 2억이랍니다. 2억. 여기다가 뭐 깔끔하게 대출 좀 얹으면 집 한 채 사겠는데. 야, 그러네. 대출 하나 안 넣으면 집 한 채 사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진에도 지금 울상이잖아. 울상. 그러게요. 불쌍이네. 울상.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이제 돈 파는 가게니까 네. 이것을 연복리 10%로 굴리면 아까 원금 그죠? 1억 네. 2억이 네. 그죠? 10년이면 1억 5천, 20년이면 5억 4천. 5억 4천. 야, 20년이면 진짜 집 한 채 사고도 남네요. 우리가 이 옛날 원금이 2억인데 지금 5억 4천이 됐으니까 음. 원금보다 지금 배 이상 지금 이자가 그러니까. 있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왜 우리가 재무 관리 측면에서 뭐 카페라떼 효과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커피 한 잔을 안 마시면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네요. 훨씬 더요. 그렇죠. 금액이 크니까. 금액이 크니까. 자, 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 부존했던 사람들 지금 계산을 하고 있죠. 계산 그죠? 막 머리 내가 굴리고 지금, 계시죠? 나는 월세방인가 전세방인가 집 한 채 맞아. 값인지. 자, 축의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축의금이 무엇이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전 우리 전통적인 사회에서 우리 한국이 좀 약간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축의금은 어쨌든 품앗이였죠. 결혼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기여를 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유보다는 다른 경우가 더 많죠. 사실 이 축의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들에도 다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르겠죠. 그렇죠. 다 다르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유별나게 축의금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이렇게 부담으로 이렇게 탈바꿈된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혼식 이렇게 청첩장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뭐 얼마 낼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예. 어. 그 정도는 내야 될 것 같고 또 나보다 이제 그 밑에 그러니까 뭐 나보다 밑에 있는 직급이 직원 조금 예, 예. 낮은. 그렇죠. 낮은 직원이 내는데 나보다 더 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기준 같은 거 있나요?
기준 같은 게 없죠. 그것도 법으로 만들어야겠다. 예전에 그런 거 기준 만들어주는 코미디 프로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 개그 프로 예, 그렇지. 애매한 거를 기준으로 해준다 예, 이런 게 딱 있었는데 정해준다. 이런 것들. 예, 그런 거 있었는데 그래서 애정남. 어떤 직원은 이제 이런 경우 많죠. 직장 생활할 때 네.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첫 달에 맞아. 그죠? 그 상사 뭐 어. 자녀 결혼식 한다고 네. 그냥 참 부족- 애매하죠. 애매하게. 얼마를 해야 되는지 참 애매하죠. 또 요즘은 직장이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요, 날처럼. 그쵸. 그렇죠. 언제 나올지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모르지. 그렇죠. 뭐 상사라고 해서 부족돈만 뭐 입사하자마자 뿌려대는 게 맞아. 참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저처럼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멀지 않아 이제 회수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또 이걸 안 챙길 수도 없어요. 아, 그렇지. 그건 그렇지. 그렇게 예, 해소할 그렇지. 가능성이 있네. 그렇죠. 아, 해소하긴 할 거야, 동덕 씨는. 제발 예, 뭐 제발 회수하기를. 힘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통계가 있어요. 기혼 여성의 67%가 가능하면 작은 결혼을 하고 싶었다. 그 스몰 웨딩. 예, 지금 소위 말하는 스몰 웨딩 그걸 하고 싶었대요. 하고 싶었는데. 예, 근데 실제로는 작은 결혼식을 한 사람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절반밖에 예, 못했다. 예, 예. 그럼 왜 그 스몰 웨딩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결과적으로 못한 사람들의 이유는 뭘까요? 어,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음. 부모님들이 일단은 자녀분들 그 축의금들을 다 냈는데 음. 그거를 좀 받으려면 그 사회적 지위와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작은 결혼식은 좀 그렇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동안 이제 부모들이 다른 집 자녀들 결혼할 때 막 부모들이 뿌렸잖아, 그죠? 네. 예, 그런 건 부모들 입장에서의 해수 심리 또 해수 있을 심리 수도 있죠. 있고. 그리고 사실 그렇죠. 신랑 입장에서는 뭐 이제 뭐 신부도 그렇겠지만 인생에 한 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좀 기억에 남게 화려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 결혼이 사실은 당사자가 있고 또 가족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참 결혼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비용이고 또 이런 뭐 이렇게 부족돈 그동안 뿌렸던 거 이런 등등도 영향을 주는데 어쨌든 이제 그 중에 스몰 웨딩을 못한 사람의 상당 부분은 결혼식 그동안 뿌린 돈이 아까워서 스몰 웨딩을 못했다고 하는 인터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스몰 웨딩이라 그러면 대체 뭐 어느 정도 수준이 스몰 웨딩인 거죠? 비용적인 부분도 보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겠고 스몰 웨딩을 안 해봐서 안 해봐서. 뭐 우리는 큰 성대한 웨딩을 해서. 예. 그렇지. 내가 뭐 조마담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스몰 웨딩을 할 수 있으면 뭐지 이거? 그러니까 스몰 웨딩이라는 용어는 사실 요즘 많이 이제 듣게 되더라고요. 연예인들도 이제 좀 예전에는 연예인들 결혼하면 되게 화려하게 하고 뭐 호텔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효리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스몰 웨딩을 하는 게 연예인들의 또 이런 붐처럼 예, 됐죠. 뭐 트렌드처럼 느낌인 것 원빈 뭐 이나영 그 커플도 그렇고. 그 자체는 좋은 문화, 좋은 네, 바람, 좋은 문화라고 좋은 바람 생각해요. 같아, 그죠? 네, 네. 근데 웨딩에 이렇게 외형적으로 화려해 보이는 웨딩 문화에 대한 반감 그런 것도 있죠.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네. 어쨌든 이 축의금이 웨딩 스몰 웨딩도 방해하고 있다. 그런 통계가 육아정책연구소 육아문화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랍니다. 이게 근데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럼 어떡하죠? 축의금 내고. 야 그렇지. 그죠? 네. 그걸 요새는 나는 미혼이 아니다. 비혼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다. 예, 그러니까 아직 안 한 게 아니라 안 할 거다라는 사람들. 저도 그냥 비혼인 걸로 할까요? 아이 왜 그래? 이 축의금 때문에 야이그 알바 때 지준생도 알바를 뛴다 그래 축의금 때문에. 야, 그렇죠. 문제다. 예, 왜냐하면 자기는 우프다, 취업 우프다. 준비하고 있지만 또 자기 친구들은 동료들, 그 기업에 입사를 해서 청첩장 날리는 이런 친구도 있잖아, 그죠? 있죠. 근데 내가 뭐 취준생인데라고 또 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이 부족의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바를 뛰면서 공부도 안 하고 못 하고 알바를 뛰면서 축의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기혼 가정들도 이런 게 있잖아요. 축의금이 부담스러운 시즌이 있어. 결혼이 뭐 봄이라든지 요즘, 가을이라든지 예. 요즘 그렇죠. 근데 요새 또 시도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예, 없이. 결혼식을 하니까 예전에는 뭐 그랬지만 그러니까 뭐 하루 늘. 한 달에 몇 가정의 이제 주변에 이런 청첩장이 날라오면 예를 들면 10만 원씩만 잡아도 네. 뭐 몇십만 원 날라. 몇십만 원 나가죠. 그러니까 반대로 결혼을 먼저 한 사람들은 이제 또 먼저 받은 게 있으니까 예. 또 들어올 때는 사실 이렇게 한 명 한 명인데 나갈 때는 또 그만큼 또
예, 물가 상승도 있을 거고. 물가 상승도 생각을 해야 네, 되는데. 근데 이제 결혼식 할 때 받았던 돈들은 사실은 다 또 비용으로 썼거든. 썼죠. 네. 내 통장에 없거든. 그거 남았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네. 그런데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돈이 이제 가외돈으로 느껴지는 거지. 내가 맞아요. 받았더라도. 네, 네. 그렇죠. 받았더라도. 네. 네. 야, 그래서 이 축의금 내려고 알바 뛰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죠? 네,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이 축의금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조바담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품앗이다, 이런 상호 부조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이제 사회적 관계, 예, 사회적 관계. 뭐 입사하자마자 상사의 부장님, 부장님 결혼식, 아들. 딸내미. 부장님, 뭐 아들, 아들 딸의 딸내미, 네. 뭐 결혼식. 사회적 관계 비용이죠. 그렇죠. 이건 사회적 관계 사회적 비용이죠. 관계 비용이다. 네. 그래서 뭐 축의금을 정리해 보면 품앗이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지금은 사회적 관계 비용으로 네. 이제 발전되어 있다. 그죠? 마음으로는 안 통한다. 마음으로는 요새는 안 통한다. 그렇죠. 현금이 최고다. 그러니까 품앗이라는 부분이 여전히 좀 남아는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뭐 어디서 결혼하는 거에 따라서 비용이 대충 나오잖아요. 뭐 호텔에서 한다 그러면 뭐 밥값도 비쌀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좀 축의금 자, 전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 네. 그죠? 야, 우리 재무관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쵸 기준이 필요하죠. 네. 기준이 어떤 기준이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떤 기준을 잡으면 좋을까요? 기준이. 빚지면 안 되겠죠. 일단은 이제 그쵸 빚을 지면 안 되겠죠. 네. 그렇지. 이제 우선 축의금은 내가 너무 빚을 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그죠? 네. 네, 불편해지니까 기본적으로는 형편껏. 네. 형편껏인데 이 품앗이지만 요즘은 어떤 순수한 마음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투자 목적이. 관계, 아. 비즈니스 관계. 만약에 그렇죠. 비즈니스 관계다. 네. 이거는 정말 철저한 투자죠. 그렇지. 안 찾아볼 수 없는 사람. 100%. 어. 이렇지 않으면 우리 비즈니스 관계 그렇지, 끊겨. 안 되죠. 못 가면 통장으로라도 넣어줘야 되는 사람. 넣어줘야죠. 네. 그런 거 비즈니스 관계. 이럴 때는 뭐 품앗이가 아니고 그냥 투자로 봐야죠, 그죠? 그렇죠. 예, 투자로 보고 순수한 관계일 때는 그래도 서로 순수하다면 예. 청첩장을 주는 사람이나 또 그 청첩장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관계가 서로 지인이라든지 순수하다면 순수. 네. 아 웃네. 순수한 사람이 순수한 없다 사람 이거지. 없어요? 없나요? 우리 알바생 없나요? 이게 또 마음의 표현이라는 게 아무리 그래도 이제 있으니까. 네, 어쨌든 이런 경우는 서로에 대한 좀 이해와 배려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서로의 형편들에 대한. 자, 우리가 그럼 결혼식을 올리는 당사자에게 우리 조마담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축의금에 대해서. 축의금을 결혼식을 하는 당사자요? 당사자들은 이게 축의금을 하는 당사자 말씀이시죠? 그렇지, 아니 결혼식을. 결혼식을 하는 어, 당사자를요. 네. 아 이것은 축의금을 회수한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또 내가 결혼을 잘 축하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축의금 회수하려고 결혼식 하는 사람은 없을 건데, 그렇죠. 예, 없을 건데 그 중에는 이제 축의금 회수 목적도 네. 심중에 어느 일정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못 받잖아요. 네. 그래서 비혼식이라는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아, 그런 그렇죠. 신조어가 비혼식. 있어요. 비혼식. 어. 결혼식이 아니라 비혼식. 나 음. 결혼 안 할 거야 결혼 라고 안할 알리는 거다. 거죠. 혼자 즐겁게 살겠다. 어. 그렇지, 것들. 그렇지. 근데 그럼 이제 옛날에는 뭐 혼자 즐겁게 살면 샀는데 요즘 네. 식을 왜 올릴까? 식을. 이거 내가 낸 축의금이 있다. 이거 돌려달라 이거지. 이것도 식이지 않니? 밥 줄게 이거지. 네. 근데 비혼식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이 비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네. 자신의 결단을 많은 지인들에게 알리자고 알리는, 하는 것이 순수한 의도가 있을 건데 네. 거기다가 이제 더불어. 이제, 더불어 야 내 부족돈도 이런 식으로 해소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해요. 네, 예. 비혼식이라는 걸 한다고 이미 이 축의금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비혼식 청첩장을 받으면 마음의 부담을 갖고 가겠죠. 이걸 줘야겠다. 이런 게 그래도 뭐 있겠네요. 비혼식 우리 저마담이나 네. 우리 그 동덕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누가 비혼식 한다고 비혼식 뭐 이걸 청첩장이 아니고 뭐지 이거 비혼식 초대장 뭐 초대장, 초대장이 초대장. 오면 네. 그 뭐 좀 부족돈을 저는 제가 비혼식을 하려고. 부족돈을 받았다면 네.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뭔가 좀 품앗이 개념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나? 그래도 저는 근데 너무 좀 개인적으로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안 거지. 갈 것 같아요. 네, 네. 어. 그래요? 주변에 이제 비혼을 하겠다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예. 아니 만약에 있다면. 근데 굳이 그분 예 굳이 뭐, 아직 축의금을 안 받아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올드하네. 근데 올드해서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그런가요? 네. 좀 그럼 결혼 전선에 문제가 있겠는데 오늘 의식 구조를 보니까 의식 구조를 보니까 자 그다음에 또 결혼식 당사자에게 이게 우리가 아까 선물 웨딩을 못 한다는 이유, 네. 그죠? 선물 웨딩을 못 한다는 이유가 결국 지금까지 내가 냈던 축의금을 해소하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선물 웨딩보다는 좀 이렇게 축의금에 걸맞는 이런 이렇게 외형적인 네. 이제 비용이 많아지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근데 그 결혼식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성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언약식 같은 건데 그런 걸 생각하면 결혼 비용의 축의금 같은 건 감안하지 말고 내가 진짜로 인상에 남고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말고 결혼 네. 비용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당일날 받은 축의금 가지고 이제 그 식장 예식장에 잔금을 치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네. 예, 그렇죠. 제가 그런 해보지도 총무를 않고. 많이 해봐서 네, 남의 결혼식은 제가 많이 가봐서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결혼 비용이라는 그 네. 부분도 이제 내 당장 이 비용은 없는데 축의금 이 정도 들어올 거니까 이 정도 규모로 해도 되겠다. 뭐 이런 그렇지, 이런 그렇게 정도. 감안하면은 네네. 안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당사자보다는 또 부모들, 네. 부모들 그게 때문에 크죠, 선물 사실. 웨딩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네. 그렇죠. 부모들의 어떤 사회적 위신, 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지. 또 그 부모들이 뿌렸던 이런 그리고 관계 그런 것도 비용을, 있지 않아요? 사돈 간에 이거 조금 그렇지. 내세우려고 하는 맞아, 거. 맞아. 우리 딸이 이거 조금 지면 안 돼, 막 이런 거. 근데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식이 그 신랑 신부 결혼식이 아니고 부모님을 위한 잔치다는 말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러네. 예. 그럴 수도 그러네. 있겠다. 야, 그러니까 이게 결혼식이 복잡해. 네. 근데 결혼식에 대해서는 전문가야. 자꾸 연구를 하네. 연구 많이 했는데. 이론적으로만 계속.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이게 별로 아, 왜 그러세요? 없는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진짜? 왜 이러세요? 결혼해야 되는데. 자 반대로 우리는 이제 청첩- 청첩장 받은 사람의 받은 입장에서 사람. 한번 생각해 봐봐요. 네. 그죠? 가야 되는 입장에서. 네. 가야 되는 입장에서 뭐 받은 게 있다면 돌려줘야지 뭐. 돌려주는 마음이 생기죠. 네. 품앗인데. 빚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품앗인데. 예. 근데 축의금 안 됐다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대. 있어요. 있어? 네, 있어요. 야. 실제로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서운해져요. 왠지 서먹서먹하고 그 안 받은 사람도 그렇고 안 준 사람도 그렇고 되게 서먹해지거든요. 왠지 달나라에서 온 사람, 네. 화성 남자 뭐. 예. 근데 그렇구나. 뭐 그런 순수한 관계가 그런 것 때문에 멀어졌다 그러면 그런 관계는 이제 끊는 게 그러니까 좋겠죠. 진짜 내가 청첩장을 받았지만 뭐 어떠한 이유로든 이런저런 이유로 축의금을 낼 행편이 못 돼. 그런 경우는 이해를 심지어 해야지. 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 마음이 맞아요. 불편해서. 맞아요. 그랬다고 만약에 상대방에서 관계를 어. 끊는다 이러면 그는 일찍부터 끊어야 되는 관계예요 원래. 잘 된 그죠? 거야. 그렇죠. 잘 된 거야 이참에. 뭐 행편이 되면 이제 우리 품앗이라는 전제에서 행편이 되면 뭐 이제 같이 품앗이를 저는 해주는 뭐 게 품앗이라기보다 형편이 되면 그렇죠, 순수한 형편이 마음에서 되면. 진짜 축하하는 마음에서 선물로 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행편이 안 될 때라는 네. 거지. 내가 청첩장을 받았는데 행편이 안 될 때. 그런 경우가 많죠 요새. 우선은 뭐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네. 받은 것이 없는데 행편이 안 되면 뭐 쿨하게 뭐 그냥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전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형편이 되고 또 비록 안 받았지만 받은 적은 없지만 이벤트를 내가 하지 않아서 받은 적은 없지만 경제적 여유가 되면 또 품앗이 또 관계 비용이잖아 우리가. 그쵸. 그죠? 관계 비용으로 형편이 된다면 그럴 수 있고 이게 비즈니스 관계일 때가 문제야. 이때는 뭐 따질 게 그거는 없어. 형편이 안 되게 해야지. 아니 빚을 내서라도 빚을 내서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직장에서 부장님 자녀 결혼은 이거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우리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야죠. 뭔가 비즈니스가 돼 있는 거야 우리가 직장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제안해 주려면 네. 우리나라는 해결책. 그죠? 우리나라는 의외로 이 부조금 문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죠? 우리 재무관리 측면에서 좀 부담스러운 비용이면 틀림없죠. 네. 우리 조마다 뭐 어떤 비책을 하나 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통장을 하나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통장을 하나 따로 경조사 만든다. 비용으로 아, 네, 경비 비용 굿 아이디어. 목적으로 하나를 만들어둬서 뭐 매달 뭐 몇만 원씩이라도 그렇지. 넣어놓으면 매달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조금 돈이 모아져서 그걸 내면은 그래도 지금 규모 있게 살잖아. 예산을 한 곳에서 예산을. 훅 나가지 그렇지. 않게
그런 비상 예비 자금 목적으로 아. 경조사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조금 더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이제 비상예비 통장은 뭐 이렇게 대부분 있을 건데 있을 거죠. 그것이 이제 네. 마이너스 통장인 경우가 문제지. 맞아. 있을 건데 네. 이제 경조사 비용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항목이므로 별도로 네, 맞아요. 경조사 통장을 만들어서 뭐 월 10만 원을 미리 깔아놓는다든지 이런 네. 것도 좀 부담이 지혜롭다 훨씬 그죠? 덜하겠죠. 나갈 때 홍 나가니까 이게 나갈 모아놓으면 좀 예. 그리고 매달 예산이 우리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나가면 부담스럽지. 자 오늘은 우리가 네. 우리가 다 세대가 달라요, 그죠? 네, 달라요. 나는 40대, 조마담은 30대, 또 우리는 20대? 동덕 씨는 알바생 10대 10대 알바. 그러니까 아까 전혀 철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 그러네요. 제가 철이 없었네요. 물정을 모르는 네. 부담스러운 우리가 경조사 비용을 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마시고 관계 비용이고 이제 순수한 마음에서 접근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네, 두 그게 번째는 맞죠. 내 형편에 적절하게 맞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또 그것 때문에 또 뭐 억하 심정을 가진다면 어떤 순수한 만나지 관계에서 마. 그러다면 만나지 마. 그렇지. 잘라. 잘라. 그죠? 예, 잘라. 또 이제 우리가 투자 목적의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무조건 해야겠다. 그죠? 자 오늘 우리가 부조금 또 경조사 이런 등등을 해서 축의금이죠 오늘 축의금을 축의금. 전해봤는데 듣는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하셨는지 유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유쾌 상쾌 동쾌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겠나? 네. 그죠? 예, 유쾌 상쾌 동쾌. 자, 유쾌 상쾌 동쾌 돈 파는 가게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 자주 오시면 꾹. 네, 좋아요나 구독하기 눌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은 어디서 팔어?